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구독 서비스가 뭔지 아시나요? 24년째 가격 동결, 해지율 거의 제로, 매년 7.7조 원, 매주 알아서 줄섬. 그건 바로 로또입니다. 근데 올해 이 구독 서비스에 변화가 생겼어요. 2월 9일날 24년 만에 모바일이 열렸습니다. 뉴스는 편의성 향상이라고 했어요. 판매점은 생존권 침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게 궁금했습니다. 24년 동안 안 열었던 문을 왜 하필 지금 열었을까? 돈을 따라가 봤더니요, 이 문은 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따라가 보시죠. 먼저 1,000원 한 장부터 뜯어볼게요. 로또 한 게임 1,000원. 이 돈이 어디로 갈까요? 당첨금은 약 50%, 복권기금 약 42%, 판매 수수료 5.5%, 운영비 약 2.5%, 딱 절반만 당첨금으로 돌아갑니다. 나머지 절반 중 대부분은 복권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요. 한 장에 약 420원. 작은 돈이죠? 근데 이게 전국에서 매주 쌓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2025년 복권 판매액은 7.7조 원, 복권 기금 적립은 3.2조 원, 2004년 9천억에서 2025년 3.2조, 20년간 3.5배예요. 매년 3조가 넘는 돈이 세금 고지서 한 장 없이 쌓입니다. 참고로 로또는 처음에 2,000원이었어요. 근데 407억짜리 당첨금이 터지면서 사행성 논란이 폭발했고 정부가 2004년에 가격을 반으로 내렸습니다. 그 뒤로 22년째 1,000원. 근데 그 사이 물가는 60% 넘게 올랐어요. 2004년에 700원이면 살 수 있던 걸 지금은 1,000원 줘도 못 사는 겁니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돈의 가치는 계속 줄어든 거예요. 자, 이 3.2조 어디로 가는지 한번 따라가 볼게요. 복권기금의 사용처를 보면요,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장애인 복지, 소외계층 지원, 한부모가족 양육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전부 복지예요. 그것도 핵심적인 복지 사업들이죠. 물론 나라 전체 복지가 이 돈으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예산만 해도 100조가 넘어요. 3.2조는 그 안에서 보면 일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금에 묶여있는 사업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금이 아니면 당장 재원이 없는 사업들이죠. 세금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의 한 조각을 결과적으로 로또가 메우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복권 기금이 생기고 사업이 배정되고 그게 20년 이상 쌓이다 보니 이 기금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복지가 된 거예요. 여기서 같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지었으면 유지를 해야 되겠죠. 의료비 지원을 시작했으면 계속해야 되고요. 양육비를 주기 시작했으면 끊을 수가 없어요. 복지는 늘어납니다. 기금은 여기에 또 따라가야 되죠. 기금이 따라가려면 매출이 늘어야 됩니다. 마치 회전문처럼요. 한번 돌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복권 수익금의 35%는 10개 기관에 자동으로 배분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 배분이다 보니 일부에서는 쓸 곳을 만들기 위해 사업을 만드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와요. 세금은 거둘 때 저항이 크잖아요. 증세하면 여론이 안 좋기도 하고요. 복지를 줄이면 또 여론이 안 좋아요. 근데 로또 수익금은요, 강제가 아닙니다. 불만도 없어요.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내요. 세금의 역할을 하면서 세금의 저항은 없는 돈.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래요. 기금은 커져야 하고 기금이 커지려면 매출이 늘어야 하고 매출이 느는데 저항도 없어요. 그런데 매출이 안 늘기 시작한 겁니다. 오프라인이 한계에 부딪힌 거죠. 판매점 수는 거의 포화 상태이고 인구는 줄고 있고 현금 사용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기금은 계속 필요한데 기존 채널로는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로또를 사고 있느냐? 복권위원회 조사를 보면 20대 복권 구매율은 12.8%, 30대는 15.2%, 60대 이상은 27.4%, 2030 세대 구매율이 절반에도 못 미쳐요. 현금 안 쓰고 판매점을 안 가는 세대. 이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기금은 쪼그라듭니다. 이 상태에서 답은 하나예요. 채널을 하나 더 여는 것. 그건 바로 모바일이죠. 24년 동안 닫아뒀던 문이 지금 열린 건 우연이 아닙니다. 다만 확 열지는 않았어요. 정부가 건 제한 조건을 보면요, 평일에만 구매 가능, 06시부터 24시까지 1인당 회차별 5,000원 한도, 상반기 시범 운행, 하반기에 본격 도입, 과몰입 방지, 판매점 상생. 조심스러운 시작이에요. 근데 해외를 보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 온라인 도입을 했고 지금 온라인 비중이 전체의 40%를 넘었습니다. 미국은 2012년에 온라인을 시작했고요. 지금은 절반 이상의 주에서 모바일 구매가 가능합니다. 어디든 패턴이 비슷해요. 시범 운영하고 데이터 모으고 한도 늘리고 정착시킵니다. 한국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 모르죠. 다만 기금이 매출에 연동되어 있는 한 이 문을 다시 닫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로또 판매점을 누가 운영하느냐? 로또 판매점을 누가 운영하느냐예요. 우선 계약 대상자는 약 90% 정도 되는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예요. 판매점 자체가 복지 인프라입니다. 복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보통 플랫폼 전환이 일어나면 효율 대 기득권이 충돌하잖아요. 예전에 보았던 택시 대 카카오티, 서점 대 온라인. 근데 로또는 효율 대 복지 인프라입니다. 모바일이 커지면 장애인 판매점주의 생계가 직접적으로 흔들려요. 이건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지금 실증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모바일이 새 고객을 만드는 건지 기존 고객을 뺏어오는 건지를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 보면요, 기금이 필요하고 매출이 필요하고 모바일이 열렸어요. 이 흐름 안에서 판매점은 지켜야 할 대상이면서 동시에 구조적 걸림돌이에요. 어느 쪽이든 누군가는 비용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서 빠진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회전문을 누가 가장 자주 밀고 있냐는 거예요. 물론 로또를 사는 사람이 다 저소득층은 아닙니다. 직장인도 사고 자영업자도 사고 고소득자도 삽니다. 7.7조짜리 시장이 한쪽으로만 만들어지진 않아요. 다만 비율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건국대 최필선 교수 연구팀이 분석한 데이터가 있어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 조사. 5천 가구를 8년간 추적한 겁니다. 해봤더니 소득 하위 20%는 소득 대비 복권 구매 비율이 0.21%, 소득 상위 20%는 소득 대비 복권 구매 비율이 0.05%. 소득 대비로 보면 저소득층이 4배 이상 더 삽니다. 절대 금액이 아니라 비율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왜 살까요? 잃을 건 1,000원이에요. 바뀔 수 있는 건 인생이죠. 가진 게 많은 사람한테 1,000원은 그냥 1,000원입니다. 근데 가진 게 적은 사람한테는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가장 저렴한 티켓이에요. 그래서 더 자주 손이 가겠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꿈이 절실할수록 이 문을 더 자주 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흐름을 다시 볼게요. 복권 기금에는 모든 소득층에 돈이 섞여 있어요. 근데 비율적으로 더 많이 낸 건 저소득층이고 그 기금이 돌아가는 것도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입니다. 완전한 원은 아니에요. 근데 방향이 그렇습니다. 세금으로 복지를 하면 소득세는 누진세니까 고소득자가 더 많이 부담합니다. 로또로 복지를 하면 저소득자가 더 많이 부담하겠죠. 같은 복지인데 누가 돈을 내느냐가 정반대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죠? 이 기금은 계속 커져야 합니다. 모바일이 열렸으니 채널은 더 넓어졌어요. 이 문을 가장 많이 미는 사람들 앞에 문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로또 안 사는데, 이 문 밖에 있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만 같이 생각해 볼게요. 지금 복지사업 일부의 재원이 국세가 아니라 로또 매출에 묶여 있어요. 로또 매출이 떨어지면 기금이 줄겠죠. 그럼 거기 묶인 사업이 흔들립니다. 사행산업 매출에 복지에 한 조각이 달려 있는 거예요. 세금은 경기가 나빠져도 어느 정도 거칩니다. 로또 매출은 그런 안전장치가 없죠. 이 회전문이 멈추면 그 빈자리는 세금으로 채워야 됩니다. 문 밖에 있어도 비용은 오는 거예요. 정리해볼게요. 로또 한 장 1,000원, 420원이 기금으로 들어가고 그 기금이 매년 3.2조가 되고 그 돈에 복지가 묶여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게 쌓이면서 기금 없이는 안 되는 사업들이 생겼어요. 기금을 유지하려면 매출이 필요하고 오프라인이 한계에 오니까 모바일이라는 문이 열린 겁니다. 편의성? 맞습니다. 시대 흐름? 그것도 맞아요. 근데 따라가 보면 이 문은 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문을 가장 자주 미는 건 꿈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넣은 돈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그 사람들 앞에 옵니다. 누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만 이 회전문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기금이 필요한 한, 매출이 필요한 한 다음 문도 열릴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맥락입니다.
돈의 맥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